어떤 근본적인 한 가지에 대한 견해 차이로만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원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생각이 부딪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쟁점들이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마지막에 제안해 드렸었던 이 혁신안의 측면에서 경론이 오갔는데요. 최종적으로는 모든 혁신위원들께서 이렇게 토론과 협의를 통한 단일안을 내는 것에 의견을 모아주셔서 지금의 최종 혁신안을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추가적으로 답을 해주겠습니다. 적절하지 않다고는 생각하는데 아니 뭐 언제부터 우리 진보정당의 개인의 발언권을 묵살시키는 정당이었습니다. 묵살시킨 적은 없고 말씀하세요. 추가적으로 네네.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부대표 수를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혁신위는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견을 가진 혁신위원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이제 기자님들 스스로도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부대표 수가 5명이 아니라 3명이어서 총선에 실패했는가? 우리가 강령을 개정 안 해서 총선에 실패한 건가?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아마 답이 되실 겁니다. 총선에 패배해서 당원들이 절망에 빠져 있어서 혁신위를 출범시켰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은 솔직히 담기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첫째는 혁신위는 솔직히 심상정 대표의 책임 면피용으로 만들어진 기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 기획조차도 실패한 것인데요. 이제 자기들이 속한 계파, 자신들이 속한 그룹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 장으로 혁신위가 이용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당원들이 정작 바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토론되지 못했고 많은 부분 담기지 못했습니다. 그럼 뭘 했어야 하는가? 질문을 안 주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고 답하겠습니다. 뭘 했어야 하는가? 당원을 닮은 정의당을 만들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혁신위 안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저희는 못 밝혔는데 저기 한국일보에서 공개를 했더라고요. 정의당이 대변하는 계층이 누구인가에 있어서 1위, 우리 지난 21대 총선에서 우리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답한 것입니다. 우리 누구를 대변하는가? 1위 노동자 52.7%, 청년 2위 14.9%, 여성 9.3%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 정의당은 금방 끝내겠습니다. 지금 정의당은 이 길에 부합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총선 공약에서도 제일 잘했던 공약으로 우리 지지자들이 뽑은 게 전태일 3법이었습니다. 향후 집중해야 될 과제로 1위로 뽑은 것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었습니다. 지금 정의당은 그런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오히려 지금 정의당은 2030 여성이라는 새로운 지지층이 열리고 있다라는 오류 내지는 착각에 빠져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번 최근 조문 논란에 있어서 탈당 사태에서도 물갈이론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우리 당원들이 탈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선교위원님 혼자서 하시는 기자회견이 아니라 당청에서 함께하고 있는 기자회견을 존중하는 말씀. 지금 기자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들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는 기자회견이라는 점 존중하면서 말씀하시기 당원들이 탈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물갈이론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정의당의 현실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더 무엇을 했어야 하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는 질문이 나오면 그러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된 후에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성현 정의당 혁신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이 방송에 앞서서 제가 약간 그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성현 혁신위원님이 왜 여기에 나오셨는지를 설명을 한 번에 해주는 그런 영상인데, 우리 같이 보셨죠? 네. 네. 먼저 다시 한번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네, 저는 전 정의당 혁신위원이었고요. 네. 지금은 평당원, 청년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이가 굉장히 젊으시네요. 네. 네. 몇 살이세요, 올해? 24살. 아, 정말요? 97년생. 와, 네.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정치를 시작하셨네요? 정치를 시작했다기보다는 네. 네,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고 네네네.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진보 정당에서 네네. 네,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혁신위원은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된 거예요? 혁신위원은 저희가 이제 총선 끝나고 네. 정의당에 이제 그래도 당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한번 당을 혁신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전국위원회라는 곳에서 네. 후보 명단들을 추천받고 이제 각 17개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모여서 이제 선발 선정을 한 것인데, 네, 이제 거기에 저도 추천되어서 명단에 들어가서 네, 이렇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 추천됐다고 해서 본인이 뭐 내가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꼭, 그래, 나 혁신위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뭐 계기, 마음, 이게 각오가 뭐였나요? 각오라는 게, 제가 이제 영국 창원 성산에서 네. 선거를 치렀는데,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답답한 게 많았거든요. 왜 우리가, 그러니까 지역에서, 당선이 되려면 당연히 네. 이 모든 진보 시민, 민주당 지지자까지도 네. 포함하는 우리 범진보라고 표현하는 그 시민들의 마음을 함께 얻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이제 그러한 방식보다도 너무 각을 세우는 방식으로 갈까? 그리고 총선, 그런 게 실제로 뭐 저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었고, 그리고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그닥 이제 반성하기보다는 성공했다라는 실제로 그런 인식들이 많아요. 뭐가요? 총선에서? 네네. 아, 그랬어요? 뭐 정의당 잘했다. 네. 저는 완전 실패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정말 당을 한번 바꿔보자 이런 생각들이 있었죠. 그러셨구나. 자, 여러분. 우리가 성현혁신위원을 모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혁신 결과 발표할 때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제 이런 고민 속에서 나온 건데, 사실 정의당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정의당의 일종의 좀 뭐 지도부급 인사 또는 뭐 혁신위원이든 누구든 우리가 이런 분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네. 우린 다 그냥 정의당은 똑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고, 왜 정의당을 응원하는 사람들과 이렇게까지 생각의 괴리가 있는가. 우리는 답답한 마음만 안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 성현혁신위원님의 그런 그 발언을 보고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람이 정의당에 있었어? 네. 저 사람 뭐지? 근데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 아무도 몰라.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듣보잡이죠. 네. 뭐지? 왜냐면 듣보잡일 수밖에 없는 게 진보 언론, 진보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인데, 성현 위원님 같은 분은 발굴해서 인터뷰한 적도 없고, 그죠?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언론이 소개 안 해주면 어떻게 알아, 우리가. 정의당 사람들이 아닌데, 저희는. 그죠? 네. 그래서 저희가 정의당에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리고 있다면 얼마나 있는가.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현 위원님을 모신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성현 위원님의 목소리가 정의당의 다수이진 않을 거예요. 전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네. 저는 이 생각이 절대 다수라고. 오케이. 좀 이따 듣죠? 그래서 당의 어떤 대표로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의당에 대해서 짜증나고 답답했던 소식만 계속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걸 좀 들어보고, 우리가 정의당을 계속 응원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구나. 진보 재편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판단해보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부담감이 너무. 꼭 그렇게 보신 건 아닌데, 근데 아무튼. 제가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정의당 지지자로 확고하게 묶어두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방송. 그러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희 방송 알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 상당수가 네. 정의당원은 아니지만, 정의당원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정의당의 외곽에서 정의당을 오랫동안 응원해온 정의당의 친구들일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네, 대부분 그래요. 네. 민주당 많이 오랫동안 지지해왔는데, 지역에서. 근데 정의당이라는 선명한 진보 정치, 응원해서 비례 투표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계속 해야 되는지 우리가 혼란스러워요, 솔직히.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네. 당을 홍보하신다 네. 생각하고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실제로 정의당은 한때 유시민부터 진중권까지 있는 굉장히 폭넓은 정당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번 그 유세, 제가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으로도 그래요? 출마했다가 이제 중간에 사퇴를 했는데, 음. 그때 유세 때도 얘기한 게, 어느 순간 그렇게 넓었던 진보 정당이 너무 좁아져 있다는 그런 거죠. 스펙트럼이 어느 순간 네. 그랬어요? 네. 좋아요. 자, 그런 얘기도 좀 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그래요. 그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네. 위원님, 성현 전 위원님이라고 편하게 부를게요. 아, 네. 정의당이 구성원들이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변했습니까? 우린 그것부터 궁금해요. 우리가 알던 정의당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혁신위에 딱 들어갔는데, 저도 네. 딱 그 인상을 받은 거예요. 일단 총선에 졌다라는 인식도 없고,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선배님들인 거예요. 진보정당을 20년 동안 네. 힘들게 운영해온 선배님들인데, 그분들이 해온 정치를 저분들이 잊은 듯한 인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직 대표단 분들, 천호선 대표님, 이정미 대표님, 이승정 네. 대표님 다 찾아가고, 진짜 각 정파의 리더들도 다 찾아가고, 우리 그래도 진보정당의 원로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네. 다 찾아가서 이제 질문들을 던지고 다녔는데, 왜냐면 저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 현상을 이해한 과정을 설명드리면,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오류에 빠져 있는데, 오류에 빠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집권당으로 나아간다라는 비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비전이 상실됐다. 그리고 집권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지지율과 지지를 유지하는 그 전략들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우리는 노동자 계급의 정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 기반이 주로 네. 그랬죠. 왜냐면 저도 언론노조 소속의 민주노총 조합원이었고, 그렇죠. 우리는 무조건 정의당을 찍어야 되는 게 일종의 그 지침처럼 내려왔어요, 민주노총에서. 네. 그래서 그렇죠. 노동자 계급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 있는 당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노조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네. 정당이었던 거죠. 그랬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노회찬과 심상정 같은 정치인을 통해서 이제 크게 그 두 가지 전략으로 지지를 이뤄왔던 건데, 네. 일단 시대 자체가 노조밖에 노동자가 절대 다수가 된 사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주화 세대시고 이제 그렇죠. 노동운동을 한 세대. 네. 그 세대가 이제 다 정년퇴임을 하는 현실적인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을 마주하면서 실제로 노조 조직력을 바탕으로 이 당을 유지하기 힘들게 된 상황. 그리고 두 번째로 노회찬 대표님이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정치인들도 그 정치력도 굉장히 적어진 상황.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이제 돌파할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네. 그러면서 저는 이 과정에서 네. 저희 진보정당을 기존에 이끌어오던 분들이 크게 네. 세 가지 오류에 빠졌다라고 제가 먼저 드릴게요. 생각하는데, 네. 네.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민주당으로부터 멀어져야 된다. 네. 민주당 이중대 공포증에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거기가 좀 연결된 거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지지층, 청년과 여성을 이제 확실한 그 주제로 밀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지역 활성화를 해야 된다. 노조 이제 조직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을 이제 조직화해 나가야 된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틀린 얘기는 아니죠. 변화해야 되니까. 근데 이 세 가지가 좀 잘 살펴보면 첫 번째는 민주당 이중대 공포증에 빠진 거는 저는 이거는 우리 지지자들의 생각과 완전 괴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 당을 민주당 이중대라고 인식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의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물어보면 대한민국의 유일한 진보 정당이라고 답하지 민주당 이중대라는 프레임은 원래 엄밀히 얘기하면 원외 진보 정당에서 저희 정의당을 비판할 때 너희는 세속화돼서 원내에 있다. 민주당 이중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던 것을 이제 보수 언론이 받아쓰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그 프레임에 우리 스스로 그냥 빠져버린.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청년 여성을 대변하는 정당이 이제 확실하게 돼야 된다는 것도, 이것도 우리 지지자들의 생각과 괴리되어 있는 거죠. 이제 제가 그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정의당이 누구를 대변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번 총선에서 우리 당을 뽑은 분들이, 52%가 노동자를 대변한다. 그리고 한 12%가 청년을 대변한다. 한 9%가 여성을 대변한다. 네, 이게 이제 괴리가 생겨버리는 거고. 그리고 지역 활성화 같은 거는, 저는 이건 그냥 완전 판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역 활성화는 정당이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이게 거대 양당에 맞서는 이 진보 정당의 전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정의당의 구성원이 변했다기보단 네. 정의당이 주로 내세우는 이데올로기나 가치, 네. 전략 이런 것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변한 거군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그랬구나. 이해는 되는 게 정말 이분들이 정말 진보 정당에 진짜 수십 년을 몸바쳐온 분들인데 그렇죠. 특히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재선 의원도 한 명도 심상정 의원님 제외하고 탄생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지친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진짜 네. 개인적으로 보고 느끼기에 그러면서 이런 우려에 빠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박창진 대표 후보 선거를 도왔는데 저희가 거기서도 한 얘기가 정말 죄송하고 존중하지만 기존의 진보 정치를 이끌어왔던 분들은 더 이상 우리 정당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예, 바로 싸웠던 것이죠. 근데 그런 이유로 장혜영, 유호정 의원 같은 새로운 피가 추열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장혜영, 유호정 의원이 이제 새로운 피로 들어온 게 꼭 잘못된 건 아닌데, 다만, 정의당의 좀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는 너무 당혹스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쌓였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계속 얘기를 해봅시다. 어쨌든, 정의당의 의원들이 오랫동안, 정의당에 정치하셨던 분들이 오랫동안 활동은 했지만, 정작 주류가 되지 못하고, 지역에서 당선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상실감, 피곤함, 그렇죠. 네. 무력감,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심하다 보니까 전략을 좀 수정하게 됐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뭔가 대중과의 오히려 역설적으로 괴리가 되는. 네. 더 나아가서 가장 네. 큰 문제는 우리를 지지해주는 분들과 괴리되는, 우리 당원들과 괴리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좋습니다. 겁니다.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몰랐어요. 사실 반갑네. 왜냐하면 이제 보면 네. 예를 들어서 저는 네. 청년과 여성으로 정의당이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출연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집중을 했을 때 2030 네. 지지율이 늘어났는가, 2030 여성 지지율이 늘어났는가, 이 평가 냉정하게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유세 연설할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 네. 청년과 여성으로 전환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그 전환을 우리가 단 한 번도 민주적으로 결정한 적이 있는가, 당내에서. 당원들을 뭐 설득하고,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런 거 없이, 어떻게 보면 당원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급격하게 당이 이렇게 획가닥 바뀐 것 같으니까 탈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저는 탈당하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생각을 대변해주는 사람이 지도부에 한 명도 없으니까. 없어 보였어요. 네. 더 이상 없어 보였어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 성현 의원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리 정의당은 끝났다. 진보 재편운동이 필요한가.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결론 내리기 전에 얘기라도 좀 들어보자. 이런 사람이 갑자기 한 명 갑자기 돈키호테처럼 퍽 하고 나타났는데, 근데 그건 정의당 내에서의 돈키호테지. 우리 입장에서 볼 땐 그것도 가장 젊은 친구가 우리의 정서에 가까운 얘기를 하면서 정의당을 신랄하게 비판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얘기를 좀 들어보고 판단해 볼게요. 그 이유는 진짜 딱 하나였는데. 네.
저도 왜 얘기하신 거예요, 갑자기? 저도 뜬금없이. 예. 일단 첫 번째 제 식구들이고 네. 제 당이고 그렇죠. 제가 저는 만 19세부터 음. 저는 민주노동당의 입당에서 온 것도 아니고 진보신당 뭐 이런 것도 노동당도 아니고 시작부터 정의당인 청년이기 때문에 제게 너무 소중한 당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기자회견 때 그 발언을 하는 것도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진짜 올해 8,000명이 탈당을 하셨습니다. 네. 올해만 네, 올해. 원래 총 당원 수가 몇 명 정도였어요? 그 탈당 러시 있기 전에. 탈당하고 나서 2만 5천, 7천 정도 되니까 한 3만 5천 분 되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 40%가 뚝 떨어져 나왔구나. 4분의 1 이상이. 그렇게 그래서 많이. 4분의 1이 탈당하는 사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분당하는 거 외에 그쵸, 이런 예. 일은 있지 않는 누군가 일이기 책임을 때문에. 져야 될 네, 수준의 네, 탈당 사태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근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그랬죠. 책임을 지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더욱이 저는 제 원래 목표는 전 아직 학생이거든요. 24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진짜 한 10년 동안 사회에서 일도 하고 이렇게 실력도 쌓고 해서 네. 10년 뒤에 이 당에 돌아와서 진짜 이 당을 집권당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 생각했었는데 혁신위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당장 4년 뒤에 없어질 수도 있겠다. 네, 이런- 당이 없어질 수 네. 그렇지. 이런 43, 생각이 40% 당원이 탈당 러시를 보는데 그리고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아무도 나서지 않는 네. 상황이었고, 그래서 난 정말 아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말할 실력도 안 되지만 일단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직 정의당에 있습니다. 저를 보고라도 제발 한 분이라도 더 남아주세요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 의도라면 성공은 하셨어요. 네. 왜냐면 그걸 저는 받고 네. 오늘 같은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다 싶은 거였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아니, 저희가 와주셔서 감사한데 하여튼 그런 마음이었군요. 네. 그러면 일단 요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정의당은 더 이상 그럼 노동자 계급 기반의 정당을 포기하고 여성주의 정당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여성주의 얘기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거부터 물어봅시다. 그게 이제 제가 빠진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오류. 첫 번째 민주당으로부터 멀어져야 된다.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저는 생각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네. 우리가 노동의제 이런 것으로는 경쟁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깔려서 민주당이 하지 않는 의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근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방금 노동 의제를 포기하고 뭐 여성주의 정당으로 가는 거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래요. 실제로 이번 국감에서도 보면 되게 강은미 의원님만 해도 105명이 대량 해고 당한 이스타 항공 해고 사태 이런 거 집중적으로 얘기하시고 류호정 의원도 삼성의 기술 탈취 문제부터 해서 김용균 피해 입은 사건까지도 지금 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정의당의 기본 가치는 한때 흔들렸지만 다시 충분히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저희의 오해였던가요? 네. 뭐 실제로 이제 정의당이 그렇게 활동을 하기도 했지만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억울한 측면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거는 너무 좋은 얘기죠. 네, 저희가 20대 국회부터 단 한 번도 놓지 않고 메인 이슈로 해오던 네. 것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지자분들께 잘 알리지 못하고 사실은 그런 걸 제일 잘 알릴 수 있는 통로가 저 같은 인플루언서 기자들, 네. 진보진영, 민주진보진영에 영향력 있는 기자들이 사실 그런 걸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알고는 있는데 너무 그 섭섭한 마음이 최근 몇 개월간 크다 보니까 정의당 문제를 다루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를 제가 페이스북이든 뭐 제 이 방송이 됐든 얘기하기가 싫은 거야.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를 너무 안 해. 정의당 그 지도부들이 네. 당원들과만 소통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근데 정작 이건 대중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원에게도 열심히 알려야 되지만 저 같은 정의당 외곽에 있는 정의당의 우호적인 기자들에게 열심히 그들의 마음을 얻게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실제로 당원들이랑도 네. 잘 소통을 안 했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더더욱 그러니까 탈당. 안 알려지는 거예요.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국정감사 때 이번에 유호정 의원이 그 김용균 씨 그 복장을 다 하고 와서 나오셨죠. 삼성 강하게 꾸짖는 거는 정말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잘하셨어요. 네. 민주당은 이런 거 질투해야 됩니다. 당신들, 정의당이 이렇게 잘하고 있어. 당신들 긴장해야 돼. 저는 진짜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걸 왜 우리 독자들이 잘 모르냐? 저 같은 기자들이 얘기를 해주기가 싫어. 왜냐하면 쌓인 게 많으니까. 네, 칭찬, 뭐가 쌓이셨습니까? 쌓인 거 다 푸시죠. 여성주의. 아. 여성주의만 남은 것 같은 거예요, 정의당에. 얘네, 제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정의당은 더 이상 노동자 정치 버렸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 보이니까. 현상적으로는. 그런데 국정감사 때, 뭐야. 잊고 있었던 김용균 노동자 이슈를 가지고 또 저렇게 얘기해주네? 그리고 심지어 뭐 되게 스마트하게 잘도 잘 짜서 김용균 씨 옷도 입고 나와서 얘기하네? 너무너무 박수 치고 싶은 거야. 근데 속으로는 박수를 치는데 대중에게 설명하기가 싫은 거예요. 주저주저 되는 거지. 근데 그 그랬어요. 여성 의제 같은 것도 저는 여성 의제는 당연히 진보 정당 안에 존재해야죠. 예. 우리가 뭐 반페미니스트도 아니고 네, 사실 당연히, 우리도 페미니즘의 친구들인데. 그럼요. 근데 이제 제가 정의당의 이제 몇몇 여성주의 의제 뭐랄까 이 스탠스라던가 이런 메시지라던 걸 비판했던 거는 여성주의 의제가 정말 우리 사회를 일반 일하는 노동자, 일하는 시민들을 갈라놓는 행태로. 뭐라고 비판하셨어요? 이제 예를 들면 조문 사태 같은 것도 이제 아쉬웠던 게 이제 그런 거죠. 충분히 2차 가해 우려하고 피해자 우려하는 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정의당 지지자, 정의당 구성원들이 다 2차 가해와 피해자에 대해서 걱정하죠. 하지만 그 이제 청년 의원님의 메시지가 마치 조문을 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2차 가해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이 다른 사람들이냐 이 갈라놓는 식의 메시지가 나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우리는 너무 속상해가지고 진짜 일단 대중적으로 유호정, 장혜영 의원의 얘기만 우리는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조문을 하는 게 우리가 2차 가야 할 생각이야? 우리는 아닌데 그렇죠. 그런 의도도 아니고 조문은 조문대로 하고 갔다 와서 그 피해 여성과 어떻게 연대할지를 고민해야 될 시민들인데 그렇죠. 우리를 한순간에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너무 섭섭했던 거예요, 솔직히. 그 당시에도 제가 그때 탈당이 막 일어날 때 이제 혁신위원회에서도 그냥 비판하셨구나. 유일하게 당원 게시판에 글을 썼거든요. 그랬어요? 탈당하지 마시라 제발.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 슬퍼하는 사람들과도 함께하고 이제 박원순 시장님을 잃어서 슬퍼하는 시민들과도 함께하고 피해자와도 함께할 수 있다. 그렇죠. 두 가지가 이제 모순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NGO 운동이라든지 우리 시민사회 민주주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에 대한 가시는 길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것일 뿐이지. 네. 이게 조작 미투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일부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깨어있는 시민들은 그건 구분해 가면서 추도와 그죠? 그 피해 여성의 호소를 어떻게 귀 기울여서 진실을 밝힐 것인지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거든요. 네. 대부분의 양심 있는 시민들. 근데 한순간에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정치인의 메시지로서는 저는 실격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아쉬운 점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정의당은 다 저렇게 끝났구나. 네, 그래서 가만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저라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게시판에 글 쓰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일개 혁신위원회 불과하니까 네. 진보 언론에서 다루질 않았군요. 네. 이 글 자체를 우리가 몰랐네. 오케이, 그렇게 비판을 하셨구나.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좀 이거는 이제 번외 네. 얘기인데 그냥 이제 평당원 입장에서 얘기하면 진보 정치인들은 그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시민들을 갈라놓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정치라는 게 네. 결국 큰 틀에서 보면 이 사회는 극소수가 네.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있고 그거에 음. 맞서서 다수의 평범한 시민들이 맞서 싸우는 이 과정이라고 이 대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당연히 쪽수로는 진보가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보수는 우리의 쪽수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영남과 호남을 갈랐던 것이고 지금은 남성과 여성을 가르고 있고 또 한 가지 더 이제는 청년 세대와 민주화 세대를 막 갈라놓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맥락을 저는 진보 정치인들은 알고 그 보수의 갈라치기에 우리가 기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문 사태 메시지도 좀 아쉽지 않았나. 이제 뭐 2차 가해에 대한 그치, 시민들을 메시지는 반을 쪼개놨어. 당연히 낼 수 네. 있는 건데 이제 뭐 조문을 가지 않겠다. 이거는 뭐 그냥 안 가시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말이, 그러니까 유호정 의원님도 그렇고 그 피해 여성, 고소인 여성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셔서 우리는 당신 편에 서겠다. 그렇죠, 힘내시라. 그렇죠. 연락하시고 페북엔 그냥 조용히 계시면서 조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굳이 난도질하지 않으셨으면 될 일 아닌가.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것도 없잖아요. 예, 안 그렇습니까? 그 감정이랄까, 문제의식의 기본이, 저는 이 당은 진짜, 우리 의석수는 작지만, 정말 다양한 사람이 진보적인 미래를 꿈꾸면서 모인 정당이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비례연합에 찬성하면 함께 할 수 없는 당이 돼버리고. 비례연합이 뭐예요? 민주당과 같이? 그때. 피해자 중심주의에 동의하지 못하면 함께 할 수 없다고 내쫓는 정당이 돼버린 거죠. 원래는 그런 뜻도 아니었을 텐데, 네, 그죠? 그죠. 그래서 언제부터 우리가 한 사람에게라도 더 손을 내미는 정당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을 붙이고 너는 이래서 함께 할 수 없어, 넌 저래서 함께 할 수 없어 하는 진보 정당이 되었는가. 그거는 진짜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전략에 무슨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략이라기보다도 저는 진짜 이거는 진보의 기본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진보라고 제가 생각하는 진보는 정말 그 가슴 따뜻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어렵고 가난한 사람도 함께 더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실현시켜 나가는 정당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나는 네 편이야 라고 말해주는 정당이 아니라 너는 이래서 내 편이 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정당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지지자분들이 서운함을 느끼면서 떠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이렇게 상처받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방송 청취자분들이 다 40대 이상인데 이렇게 20대 청년한테 위로를 받을 줄이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슬펐는데 그동안 오늘 처음에 정의당 사람한테 우리가 처음으로 막 위로받는 마음에 반창고 붙여주고 있는 느낌이에요, 진짜로. 정말 저는 정의당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지 말아주시길 진심으로 그래도 돼요? 네. 좋아. 그래, 물어봅시다. 위원님, 아까도 잠깐 살짝 얘기하셨는데, 성현 위원님 혼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누가 또 있어? 이번에 그 당대표 선거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봤죠? 제가 네. 그 당대표 선거 전부터도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을 정말 많이 찾으러 다녔거든요. 이제 정말 많아요. 문제는 이제 좀 행동하기를 꺼려 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 네. 이미 늦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문제의식에 동의하지만 나서면, 진짜 다른 정파로부터 욕먹고, 비난받고, 이런 거를,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나서준 분들이 계시고, 이제 우리 이번에 박창진 대표 후보, 그리고 함께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해주신 천우선 전 대표님, 네. 계시고, 한창민 전 부대표님이 정말 많습니다. 정의연 전 부대표님, 심지어 지도부에 계셨던 분들, 그리고
이번에 당선되신 그 송치용 네, 음. 부대표님, 정의당 부대표신데, 그분도 이제 저희랑 같은 공동선본으로 당선이 되셨죠. 그럼 냉정하게 그래도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왜 혁신위 결과는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혁신위를 할 때는 이런 생각들이 모여 있지 않은 상태였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진짜 저도 저 혼자였던 상태였던 거고, 이렇게 함께 모였던 분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혼자 싸우고 계셨었던 거고. 소가리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혁신위 이후에 이제 당직 선거로 들어가면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보자. 그래서 이제 그때 모이게 된 거죠. 가장 황당했던 게 그거였어요. 당비. 네, 당비가 2,500원 당원인가? 밀리겠다고. 1,000원. 네. 1,000원 당원.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10,000원 당원이든 10만원 당원이든 상관없으니까 제발 네. 우리의 마음을 좀 대변하는 정치를 해달라는 거지. 그렇죠. 네, 맞아요. 기성정당, 민주당 얘네들처럼 1,000원 당원 늘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나는 그게 혁신위 결과로 나오길래 그렇죠. 뭐야. 물론 저는 1,000원 당비 인하에 찬성했거든요. 아니 그거 근데 그거는 그건 거고. 근데 그게 그쵸.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어땠어요? 그 혁신위 결과에 대해서 좀 총평 좀 해주세요. 전 진짜 중간에 사퇴를 할까 고민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랬어요? 혁신위원회에서. 여기서 뭐 할 게 있나. 근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몇몇 분들도 이 고민을 하셨을 건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끝까지 남아야겠다라고 싶었던 게, 진짜 부대표 수가 9명, 7명까지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런 계약은 막아야 된다. 왜냐하면 부대표 지도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당도 작은데 진짜 자리수만 늘어나면 당은 이제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그 어떤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 없는 정의당이 될 것이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정국위원회라는 이제 평당원들도 투표를 통해 들어가서 대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도 처음에 없애는 안이 올라왔어요. 네. 그런 저는 당시 계약이라고 비판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끝까지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있었죠. 네. 어떤 가치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검찰개혁 이런 거는 민주당과 손을 잡아서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왜 민주당 이중되냐. 이건 그냥 우리 진보 진영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정의당 노회찬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 정의당의 가치인데 민주당 이중대라는 그 컴플렉스 하나 때문에 검찰 개혁을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았겠지만 솔직히 뭐 집회 한 번 안 나오니까 우리 눈엔 그렇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옳아요? 저는 민주당 이중대라는 그 질문 네. 자체가 되게 의미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지지자 당원들은 일단 첫 번째 우리 정의당을 민주당 이중대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도 현실 속에서 저는 왜 정의당 활동의 기준은 민주당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있고, 그냥 정의당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의 기준에서 민주당이 같은 일을 하면 같이 하면 되는 것이고, 잘하는 건 네, 그죠? 잘하는 건 같이 하면 가치가 되는 같을 것이고, 땐 같이 하고, 부족한 것은 채찍질해서 그렇죠. 더 땡겨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국정감사 때 김용균 그런 거죠. 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럼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정말 강하게 비판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이제 사사건건 이제 모든 것에 있어서 비판하는 논조를 내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차별화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저는 이걸 공포증이라고 표현했는데 맞는 것 같은데. 그 관념에 그래서 모르겠어요. 민주당의 지지자가 500만이라면 그 500명 중에 한 50만 명 정도는 진짜 정의당의 프렌즈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민주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제가 사람들이 50만 명이 있는 거거든. 냉정하게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 저도 되게 존경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한 나라다운 나라는 해외에서 안전사고가 나서 거기 우리 국민이 있어요. 그러면 외교부 장관 그 즉시 날아가서 우리 국민들 구해내려고 노력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나라다운 나라는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이 터지면 모든 국력을 투입해서 우리 국민들을 지켜내는 멋있는 나라죠. 그렇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나라다운 나라에 김용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더 나아가야 돼, 네. 문재인 정부가. 거기에 정의당이 설 자리가 있는 것이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같은 50만 명의 정의당 프렌즈는 민주당을 채찍질 한다고. 야, 정의당이랑 이런 건 좀 같이 해. 근데 왜 그거를 그냥 포기해버리고 이제 다른 의제로 네. 가느냐 이제 이런 비판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었죠. 했었죠. 네, 저도.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네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도 섬세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민주당 이중대에 대한 생각은 그렇구나. 저는 제발 좀 우리 성현 위원님처럼 생각하는 정의당의 구성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린 절대 민주당 이중대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민주당과 경쟁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죠. 역으로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하는 의제를 다 포기해버리고 네. 민주당이 하지 않는 의제만을 정의당이 집중했을 때 그러고 정말 있잖아요. 역설적이게도 그것이야말로 민주당 이중대가 되는 길이죠. 그렇죠. 그것이야말로 완벽한 민주당의 보완제가 되는 길인 거죠. 이제 그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지만 빠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그럴까요? 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이제 뭐 뭐가 그렇게 달라졌길래? 김종철 대표님도 이번에 세 가지 핵심 과제를 내세운 것 중에 두 가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고 또 전국민 고용보험이고 이제 그런 이제도 집중할 것이고 또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당에서 힘을 꾸준히 발휘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네. 김종철 새 대표는 심상정 지도부랑 좀 달라요? 그 장혜영, 어떤 의미에서 유정과 결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 잘 몰라서 진짜 묻는 거예요. 뭐 저는 어쨌든 오랫동안 진보 정치를 해오셨던 분이고 그 누구보다도 또 그 정책적인 지식 이런 게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네, 정의당을 잘 이끌어 가실 거예요. 확실히 심상정 지도부랑 달라져요? 심 대표님도 또 제가 좀 그래도 이제 우리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대변을 하면 이번에 그 이임하시기 전에 그 국회 연설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그 연설 굉장히 촛불의 심상정으로 돌아간 듯한 연설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했을 텐데 우리는 일단 피곤해서 안 들었어요. 이미 실망한 상태. 들으면 또 이상한 피곤한 얘기 나올까봐. 네, 그것을 저희가 이제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근데 솔직히 저는 봤어요. 봤는데 다 좋은데 굳이 심상정 대표를 칭찬해주고 싶지 않은 솔직한 마음이 뭐였냐면 검찰개혁 얘기가 빠져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왜 검찰개혁은 더 이상 정의당의 과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좀 이해시켜드리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요. 물론 저도 잘 모르지만 검찰개혁을 정의당에서 해주시던 분이 노회찬 의원님이셨죠. 그리고 그분이 유일하게 이제 법사위에서 꾸준히 활동해 오시면서 지식도 있으셨고 이제 법무부 장관 해도 손색이 없는 분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이제 법사위 소속인 분도 없고 이제 그거를 전문적으로 해온 분도 없다 보니까 이 현실적인 역량상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거를 게을리하거나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왜 정당 대표 연설 땐 그 얘기가 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설은 저는 청년 세대의 문제에 좀 그래도 집중했던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셨더라고요. 네네. 근데 전 청년 세대가 이제 저도 이제 류호정 장혜영 의원을 비판할 때 이제 두 분이 청년 의원이지만 청년 세대의 지지를 못 받는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지 청년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청년의 주거가, 청년의 학교가, 청년의 직장이 해결돼야 우리 부모 세대도 해결되는 것이고 그 윗세대에게도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다 고리처럼 엮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민주화 세대와 이제 청년 세대를 얘기할 때도
저는 민주화 세대와 결별할 게 아니라 민주화 세대를 뛰어넘는 싸움을 우리 청년 세대가 해야 된다. 네. 정의당의 가치가 이제 민주화 세대와의 결별 이거 아니었어요? 이제 우린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메시지가 이제 장혜영 의원이 실제로 그런 주제 토론에 참석했어요. 그런 이제 그런 이제 개인적인 메시지가 나가긴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민주화 세대는 독재와 싸웠던 세대이고 그렇죠. 그것은 온전하게 존중하고 인정해야 된다. 좀 그리고 심지어 우리도 좀 존중받고 싶어. 우리 진짜 힘들었거든. 그리고 네. 민주화 세대의 싸움은 어떻게 보면 2020년에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검찰개혁, 그렇죠. 언론개혁의 이 싸움이죠. 독재 세력의 아류들이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살아있거든. 하지만 그것이 청년 세대의 예를 들면 제가 주체로 나설 싸움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저는 97년생인데. 저는 지금 당장의 우리 세대는 좀 이해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저희 부모님보다 못 살게 되는 게 확실시된 첫 세대고요. 저희는 계속 경제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딱 떨어진 첫 마음 세대인 아파요, 진짜 거고 그 표현. 진짜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 학력 불평등, 세습 불평등의 한복판에 그냥 탁 놓여진 세대거든요. 저희는 정말 그 거대한 경제 권력 그리고 그 불평등과 싸워야 되는 세대인 거죠. 그래서 저는 민주화 세대와 결별할 것이 아니라 민주화 세대의 싸움은 언론개혁, 검찰개혁의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옆에 서서 우리는 그들을 뛰어넘는 세습 자본주의와 싸우는 그런 더 큰 싸움을 세게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누가 못 받아들여요. 그렇죠. 네. 너무 맞는 얘기잖아. 어떻게 민주화 세대가 다 옳아요. 민주화 세대도 시대적 한계 때문에 그죠? 오류가 생기죠. 시대가 변하면.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냐고 정의당 내에. 그렇죠. 왜 없는 거예요? 지금 성현 위원님 혼자 생각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고요. 그리고 뭐 민주화 세대가 이제 다 기득권화 됐다 이런 얘기도 저는 그러니까 맨날 상처받아요. 네, 기자님 기득권이십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장혜영 의원이 국회의원인데 나보다 더 기득권이지. 뭘 내가 무슨 기득권이 있어. 그러니까 민주화 세대도 뭐 물론 일부 기득권이 되기도 했지만 정말 다수는 그때 헌신해서 정말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는 사람들도 많고 이제 그런 맥락들을 이해하면서 존중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이것도 아까 여기에 또 하나 보태면 네. 전 민주화 세대와 청년 세대를 절대 갈라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거는 그렇죠. 보수가 영남과 호남을 갈라놨던 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그들이 원하는 바이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생각.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근데 왜 그런 부분에서 얘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맞지도 않고 오늘 우린 처음 듣는데 이런 얘기를 정의당 정치인한테 이런 얘기 또 누가 하고 있어요? 심상정 의원이 이런 얘기해요 사석에서? 안 하잖아요. 제가 이제 다 뒤에서 솔직히 말해봐요. 또 누가 있어요? 원내 지도부급 있어요. 김종철이 그런 얘기 해요? 지금 비슷한 얘기 해요? 이제 다 근데 이런 얘기 하면 다 동의하세요. 네, 아니 근데 왜 자기 언어로는 얘기 안 하냐고. 이제 다들 또 더 세게 얘기한 주제. 그래서 못 믿겠어. 성현 위원 혼자 계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번에 박창진 후보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김종철 후보님, 심상정 대표님, 그리고 장희영 의원님, 유호정 의원님도 이 생각에 절대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거를 참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계속 이 오해가 축적되다 보니까, 참, 네. 너무 상처만 드리게 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런 이제 소통의 다리, 오해를 이제 걷어내기 위해서 소통의 다리가 잘 놓여야 되는데, 네. 그걸 누가 해야 되냐? 진보 언론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진보 언론에 나오는 정의당 지도부급 인사들의 인터뷰를 보면 저같이 질문하는 기자가 없나 봐. 왜냐면 그런 인터뷰가 안 나와요. 그냥 정의당의 가치가 계속돼야 됩니다. 뭐 이런 그냥 뻔한 이야기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사실 이 진보 언론들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도 해야겠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그 오류들 네. 민주당에 대해서 전 이제 민주당을
비판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그리고 네. 이제 여성 청년 의제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는 진보 정치뿐만이 아니라 저는 진보 사회 전 영역이 이렇게 그 오류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비단 한국뿐만이 아닌데 제가 힐러리 대선 캠프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요? 제가 16년도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 뉴욕 주립대 가서 이제 거기 대선 캠프에 인턴으로 일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그때 힐러리 캠프의 기조가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나는 트럼프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두 번째, 나는 여성이다. 그리고 그렇게 선거를 치렀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네네. 샌더스를 지지하던 그 뉴욕주의 대학가는 엎어놓고 민주당 찍는 데거든요. 근데 거기에 샌더스를 지지하던 대학생들이 트럼프 지지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당시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그래도 그렇지. 트럼프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뒤에 가서 이제 진짜 그 친구들이랑 대화를 나누고 이거를 얘기를 해보니까 네. 진보 세력이 네. 물론 저는 뭐 힐러리는 진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제 그 진보 세력이 불평등이 극심해져가는 사회에서 사회 경제적인 개혁은 확실히 얘기하지 않고 소홀히 하고 네. 근데 도덕주의, 여성주의와 같은 의제에만 이제 매몰돼서 그런 메시지만 낼 때 결과적으로 청년들 그리고 이 불평등의 피해를 받고 있는 수많은 다수의 서민들을 구구의 먹잇감으로 내던져 버리게 된다. 오히려 역으로 확 네. 튀어버렸구나. 그리고 짜증나니까. 실제로 뭐 전 이거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저희가 여성주의 의제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것을 진보 정치가 잘 다루지 못해서 청년 세대를 남성과 여성으로 갈라놓게 되는 결과를 낳고 청년과 장년을 갈라놓게 되고 이렇게 서민들을 갈라놓게 됐을 때 그 지지가 어디로 옮겨가느냐. 실제로 지금 청년 남성들은 지지할 데가 없어서 하태경, 이준석 이런 사람들한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하태경, 이준석이 불평등을 해결해 줄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아닌데. 근데 아닌데 대안이 없기 때문에 구구의 먹잇감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정의당에도 정말 세게 비판을 했던 것이 심지어 정의당 내부에서는 진짜 2030 남성들은 버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 제가 얘기했던 것이 정말 우리는 평범한 일하는 시민들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그 시민들 중에 그 어떤 사람들 단 한 사람이라도 나는 극우의 먹잇감으로 내던져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성현 위원님을 믿어보죠. 뭐 본인 말고도 많다니까. 노회찬, 네, 노회찬 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분들, 네, 그분들은 지금 다 어디서 뭐해요? 왜 심상정밖에 안 보여요? 아니, 노회찬 대표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은 뭐 정의당 모든 당원 당직자들이 다 그런 것이고요. 에이,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왜 검찰개혁 얘기가 왜 더 이상 없어? 그거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저는 그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솔직히 친노 개파라고 해야 될까? 친노회찬 개파. 어디서 뭐 하고 계세요? 누가 있어요? 노회찬 대표님은 이제 전 진짜 잘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의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노회찬 대표님이 그냥 자원봉사자였습니다. 원래 정의당의 시작이 정의당의 시작이 노회찬 의원 자원봉사 팀이었어요. 네, 노회찬 대표님 그냥 자봉 정도 되는 청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얘기할 건 아닌데 그냥 이제 노회찬 대표님은 실제로 이제 이런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경계했던 분이시고 그리고 그 뜻은 저는 노회찬 대표님은 특정 개인이 사유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정파가 사유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정의당이 사유화할 수도 없는 그 가치와 인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진보 시민 모두의 사랑을 받으셨던 분이고 이제 우리는 그런 고민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진보 시민들의 열망과 마음을 모아갈까 고민을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네. 근데 그분의 뜻을 누가 이어가고 있나 이런 거는 왜 제가 왜 이 질문 드리냐면 네. 페이스북에 제가 정의당 비판 글을 올리면 늘 달리는 댓글이 그거예요. 음, 노회찬이 있었다면 지금 정의당이 이럴까? 음, 다 그래요. 하나같이. 그래서 노회찬과 정치적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노회찬이 떠났어도 그 세력이 남아있다면 이렇지 않을 텐데 노회찬과 함께하던 정치 세력이 다 어디 가고 없는 거 아니냐. 우린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노회찬과 함께하던 분들 다 어디 갔어요? 다 정의당에 남아 계시고 그런데 왜 그래? 물밑에서든 이렇게 수면 위에서든 다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 정확하게 한 명만 예를 들어보세요. 이름. 근데 이제 진짜 네. 모든 당원, 모든 정의당 지지자들이 그 네. 뜻을 이어서 하고 있고 모든 정의당 당직자들이 그리고 아니, 진짜요? 저는 이번에 왜 근데 안 보여요? 새로 당선되신 김종철 대표님도 네. 그 뜻을 이어받아서 노회찬 의원하고 원래 함께 하셨던 분 아니에요? 네, 그죠? 그렇죠. 네, 그 네. 비서실장이셨고 네. 그리고 뭐 이번에 출마했던 그냥 모든 후보들이 다 네. 그런데 박창진 후보도 제가 옆에서 봤고 이제 뭐 천호선 전 대표도 옆에서 봤지만 진짜 그분들은 노회찬 대표님이 가졌던 생각 이런 것들을 정말 깊이 고민하시면서 네, 실천하려고 하는 분들이십니다. 네. 근데 왜 포스트 노회찬이 한 명도 안 보이냐고. 누가 있긴 있어요? 한 명만 좀 예를 들어주면 안 돼요? 우리 성현 의원님이 할 거예요? 근데 아직 너무 어리잖아. 포스트 노회찬은 네. 그것도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네네. 그 누구도 내가 노회찬의 뜻을 읽겠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회찬이라는 인물은 그 어떤 개인도 사유화할 수 없는 인물이고 어떤 세력도 사유화할 수 없고 심지어 정의당도 사유화할 수 없는 인물이다. 진보 시민 전체가 사랑하고 애정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저도 이분이 포스트 노회찬입니다 말할 수도 없고 이거는 저희가 정치하는 거를 보면서 제 생각에는 지금 시청자분들이나 진보 시민들이 붙여주는 별명이 되지 않을까. 그 후보군은 정말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SNS 댓글은 늘 그렇게 달려요. 네. 그렇죠. 네, 노회찬이 맞습니다. 계셨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런 당원분들을 붙잡기 위해서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나갔던 것이고 정말 많은 분들이 물론 안타깝게도 좀 그렇게 참여율이 높은 당직 선거는 아니었거든요. 나 같아도 안 하겠다. 해봤자 뭐. 그래도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정말 뭐 많은 지지를 얻었던 박창진 후보 그리고 뭐 제가 지지했던 후보 네. 함께 일했고 이제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럼 그 질문 좀 더 드려볼게요. 네. 좋아요. 하여튼 노회찬 정신, 네? 포스트 노회찬 말고 그럼 포스트 노회찬 정신을 실천하겠다고 나서는 사람 한 명이라도 나타나면 네, 저는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얘기 좀 잠깐 할게요. 성현 위원님은 앞으로 그럼 정의당에서 뭘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사실 이제 학업을 마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진짜 솔직하게 저는 공부도 하고 이제 저희 세대의 정치인이 탄생하는 방식이랑 네. 이전 세대의 정치인이 탄생하는 방식이 저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제 학습하고 또 경험과 이런 또 내공들을 쌓고 정말 제가 이제 청년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라고 판단될 때 다시 정의당에 돌아와서 진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고요. 오히려 혁신위원이 된 게 전혀 예정에 없던 계획에 없던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당장은 학업을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갖춰서 다시 정의당의 네. 중요 직책을 맡으려고 또 노력하겠다. 네. 물론 이제 정의당 당적은 꾸준히 만 19세 때부터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참 훌륭하다고 보이는 게 뭐냐면
보통 자기가 이제 주류가 되지 못하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정치가 잘 안 받아들여지거나 선거에서 패배하거나 그러면 우리 어른들을 그냥 거기 탈당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 철없어 보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청년 정치인이 오히려 지금의 당 지도부를 해명해주고 또는 속으로는 솔직히 비판할 얘기도 많지만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나가 다시 돌아와서 정의당 나 절대 탈당 안 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되게 성숙해 보입니다. 그게 이제 진짜, 아니, 실제로 제가 뭐, 저희 의원님들이랑 대표단을 대변한 것도 아니고, 실제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시고요. 되게 좋은 분들이시고, 이제 약간의 지침, 모르겠어요. 이제 이건, 이제 실제로 너무 오랜 세월 고생해 오셨으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잠깐 몇 실망들을 끼쳐드릴 수는 있지만, 드렸었을 수는 있지만, 이제 진짜 제대로, 당을 이끌어 나가실 분들이시고, 뭐, 저는, 정의당, 네, 저는 이 당이 내 당이라는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네. 박창진 네. 후보님은 앞으로 뭐 하신대요? 박창준 후보님은, 그거는 이제 또 그분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제가 가진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생각이 절대 네. 소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당 지지자들의 절대 다수는 이런 폭넓은 진보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조직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이제 열심히 조직하셔가지고 네. 6개월 후에 한 번 더 모시죠. 네. 그땐 진짜 좀 정의당이 좀 더 세련되고 쓰는 언어도 세련되고 정책도 세련되고 진보의 외연도 확장시키고 이런 정당이 되어 있으면 참 좋겠네요. 네. 그 역할을 앞장서서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분 좋게 인터뷰할 수 있으니까 장혜영 의원까지 모시고 나오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진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네. 이번에 김종철 대표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도부, 그리고 네. 이번에 6명의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국감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 그런 것을 보면서 다시 이제 희망과 기대를 축적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정의당에 함께 해 주십시오. 정치인 같아. 노련해 벌써. 기대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 성년위원을 사실 예전에 한번 따로 만났는데,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의당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기도 했지만, 정의당에 이렇게 싹수가 굉장히 파릇파릇해 보이는 청년 정치인이 있다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놀랐고, 그리고 이미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청년의 언어치고는 굉장히 성숙되어 있어요. 네. 미래가 아주 밝아 보입니다. 가찬이십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혜영과 유호정 의원의 약간 돌출적인 그런 모습만 보고 정의당의 청년 당원들, 청년 정치인들에 대해서 좀 오해한 게 아닌가 이럴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성현위원은 굉장히 미래가 밝은 정치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뭐가 돼도 꼭 한 자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실력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이미 말은 실력이 돼 있어. 말이 굉장히 세련돼. 같은 말도.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요. 네. 좋은 정치 하십시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허지연 TV가 도와주시면. 네. 전 도와주는 건 없고 열심히 감시하는 게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죠. 정치인 열심히 감시하고 채찍질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채찍질 해 주십시오. 그래요.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